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 유자효입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정치가죠. 앙드레 말로의 말입니다. 불자들에게는 부처님을 닮아가는 것이 꿈 아니겠습니까? 오늘 초대 손님은 대중을 참다운 불제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경전의 가르침을 꾸준히 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들하고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동 복용사 주지 오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동 복영사 주지신데 복영사는 어떤 사찰입니까? 복용사는 정약당을 중심으로 경전 공부를 꾸준히 이어온 회원들의 수행처인 복용사는 가까이는 낙동강을 바라보고 멀리는 소백산맥을 안대로 위치한 풍광 좋은 시골에 있는 자그마한 사찰입니다. 예. 그러면 안동 복영사에 가면은 뭘 꼭 봐야 하죠? 앞에 전망이 아주 일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까이는 낙동강이 보이고 멀리는 소백산맥이 아스라이 보이는 아주 누구든지 오면 아주 풍광이 멋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확 트인 풍광과 같이 넓고 걸림없는 부처님 마음을 한번 우리가 모두 가져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복영사 부처님은 아주 좋은 경치를 매일 보고 계시겠습니다. 예, 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부처님의 위치에서 보면은 또 부처님의 마음도 볼 수 있겠고, 예,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지난 봄에는 봉축 법요식과 함께 정해학당 개원 10주년 기념식을 봉행하셨다고 들었는데 정해학당은 어떤 곳이죠? 정해학당은 먼저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사찰에 불교 대학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불교 공부를 하는 이런 불교 사찰에 있는 불교 대학은 대중들을 위한 그 불교 강좌가 많이 열리는데 조금 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그 본격적인 불교 공부를 위한 불교 공부 모임이 한번 있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소수 정예로 지성인들을 위한 불교 공부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서 제가 시작했습니다. 2009년 4월에 부산에서 부산 해운대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예, 지성인들을 위한 공부, 불교 공부, 경전 공부만 하나요? 안 그러면 수행도 같이 하나요? 사실 이제 경전 공부하면 수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전 공부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수행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수행의 팔정도라고 하는 게 있죠. 공부 방법에 팔정도의 가장 처음이 정견이거든요. 네. 정견을 가지려면 먼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바른 세상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갖는 것이 수행의 처음이자 어떻게 보면 또 종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모든 수행은 참선 수행이라든가 모든 다른 수행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또 정해학당이 원래 이제 경전 공부와 참선 수행을 중심으로 한 공부 모임에서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경전 공부가 바로 수행이로군요. 예, 정견, 바른 네. 견해를 갖는 그런 공부가 되겠습니다. 정해학당의 정해는 어떤 뜻이죠? 원래 이제 정해학당의 정해는 우리가 이제 정해하면 한국 발음이 조금 비슷해서 네. 선정정제에다 지혜자를 많이 쓰죠. 네. 근데
저는 발을정제에다가 바다 해자를 써서 네. 정해학당입니다. 원래 이제 해운대에서 처음 시작돼서 바다 해자를 쓰긴 했는데 부처님의 정법이 바다와 같이 널리 퍼져나간 의미를 담고 있고요. 네. 나아가서 이제 중의적으로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공부 모임이라는 의미로 제가 정해학당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정해 부처님의 지혜가 바다처럼 널리 퍼져나가는. 예. 그럼 부산에서는 지금도 하고 있나요, 계속? 예, 총 2009년에 네. 만 4월에 시작했으니까 이제 네. 만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네요. 예, 아직도 계속 학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부산도 하고 안동도 하고 예. 서울에서도 한다면서요? 서울에는 제가 구로에 네. 정해사라고 하는 포교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네. 이제 네. 불교대학에서 일반 신도들을 상대로 한 불교 공부 모임을 또 하고 있죠. 부산, 안동, 서울 그 세 군데 정예학당의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반 대중들을 위한 강의가 아니고 네. 조금 전문적인 불교 원전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꼼꼼하게 하기 때문에 대중들이 듣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강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소수 정예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한 10명 내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소수 정예로군요. 예. 근데 오래된 학생들이 많다면서요? 예, 처음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이 넘었는데요. 네. 처음 한 사람들이 반 네. 이상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안동도 한 8년 됐는데 어허. 그분들도 한 처음부터 시작한 사람이 한 반 이상 됩니다. 예. 그럼 수업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수업은 이제 소수이니까 네. 제가 하는 강의는 불교를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어허. 부처님이 같이 가르침을 그 깊은 뜻을 같이 생각하고 사유할 수 있는 그런 강의 위주로 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게 하고 또 그 생각을 질문하게 해서 토론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토론. 네. 이거 공부 예사 안 하고는 저 따라가기 어렵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습니까? 우리 이 모든 인간은 예. 생각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네, 네.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가려내는 네. 그 시비지심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강의를 하게 되면 예. 자기 생각과 좀 다르면 당연히 의문을 품게 되고 예. 그것을 이제 계기로 해서 차츰차츰 이야기를 풀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은 곳까지 예. 도달하게 하는 것이 제 강의 스타일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학교 공부가 사실 좀 주입식 위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이제 그런 거라서 한국 사람이 좀 토론에 약하다 이런 또 얘기도 있거든요. 스님께서 그렇게 토론식으로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노하우가 있으십니까? 사실 저는 강의할 때 강의안이 잘 없습니다. 예. 경전을 가지고 같이 생각하고 예. 그래서 그 깊은 의미를 이렇게 풀어내면서 여기에 이런 뜻이 있구나. 그런데 예. 저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함으로써 이제 자연적으로 의문을 이렇게 증폭시켜서 예.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차츰차츰 말을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이제 토론 방식의 강의가 제가 조금 익숙합니다. 그렇군요. 입을 열게끔 예. 하시는군요. 예. 자기 견해도 막 얘기를 하고 예.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모든 사람은 자기 견해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예.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게 하는 예. 이제 조금 그 계기만 마련하면 예. 자연스럽게 토론이 됩니다. 그렇군요. 참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 참 지난 10년 참 긴 세월입니다. 그동안 공부해온 그 경전도 여러 군이겠군요. 불교를 배우려면 불교 기본 교리부터 네. 시작하고요. 뭐 금강경, 원각경, 화엄경, 대승기신론, 원효소까지 뭐 많은 경전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 수업만 쭉 참여를 해도
참 대단한 불교 공부가 됐겠습니다. 학생들은. 예. 재밌는 에피소드도 많겠습니다. 10년간 세 군데서 경전 공부를 하셨으니까. 저희들 그 정의학당 회원님들을 가만히 보니까 네. 10년 동안 거의 한 번도 결석을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야, 내가 농담 삼아 그래요. 야, 당신들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10년 동안 일이 없을 수가 있냐. 그래서 서로 웃고 그런 적이 있는데 이렇게 불교에 빠져들면 아주 불교만큼 재미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어렵긴 하지만 어려워야 더 재미있거든요. 예. 참 불교라는 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굉장히 신기하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으면서도 또 이해되는 측면도 많고요. 예. 그래서 자꾸 더 불교에 빠져들게 되고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무슨 특별한 또 이게 무슨 자격증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예. 단순히 좋아서 하는 것이고 자꾸 호기심이 재미있어서 하는 거니까 예. 불교라는 게 원래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아, 불교 경전 공부가 해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로군요. 예. 예. 또 재미있는 것일수록 또 우리가 또 몰입하게 되고 네. 그런 효과가 있는 듯합니다. 요즘 스님께서는 어떤 경전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부산 정의학당에서는 금강경 오가해를 강의하고 있고요. 네. 안동 정의학당에서는 지금 대승기신론 원효소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대승기신론 원효소. 예. 어렵기로 유명한 경전을 들었습니다만은 예, 잘 이해가 잘 되나요, 학생들이? 차근차근히 하면 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경전 한 구절을 가지고 막 토론을 하고 그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까? 불교라는 게 원래 이제 그 모든 뭐 다른 학문도 그렇겠지만 거기서 사용하는 용어를 하나 정확하게 알면 네. 정확하게 아는 게 참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단어 하나 갖고도 1시간씩을 설명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세상을 설명하는 굉장히 고도의 철학이자 과학이거든요. 네. 거기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아주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그 용어의 맥락을 정확히 알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어를 정확히 안다는 것은 불교 전체를 안다고 하는 것하고도 의미가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런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하기 때문에 어떤 데는 뭐 한 문장이 아니고 단어 하나가도 1시간, 2시간도 설명하기도 하는 그런 강의 형태가 제 강의 형태가 조금 특별하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단어 하나 그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것이 예. 굉장히 중요하군요. 예, 그렇죠. 그걸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제 말하자면은 다른 관련된 지식들이 동원돼야 될 것이고 그렇게 파고 나가다가 보면은 결국 핵심에 도달할 수도 그렇습니다.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예, 역시 그 정확한 이해, 정확하게 아는 것 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예. 예,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네. 우리 스님께서는 어떤 경전을 제일 좋아하세요? 사실 저는 이제 대승경전을 많이 공부하고 강의하는데요. 또 평소에 읽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초기 경전들, 근본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함경 위주로 또 저는 많이 봅니다. 특히 네.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그 소박한 너무 체계적이지 않은 수타니파타라고 하는 경전이 있죠. 그런 거라든가 법구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깊이 사유하면서 여러 번 읽으면 생활에도 도움이 다 많이 되고 부처님의 그 사상을 이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함경이 이제 부처님 당시 예. 그 부처님의 모습을 가장 우리가 예.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예. 그런 경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함경을 보면은 이 같은 사안을 두고도 말이죠.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던데요. 불교가 이제 대기설법이라고 하죠. 예. 그 어떤 것을 설명할 때 그 예.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기 때문에 예. 불교라는 게 이제 혼자 공부하면 그래서 힘든 것이 예. 여기선 이렇게 말하고 저기선 저렇게 말하니까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러게요. 이런 당황스러움이 있는데 네. 그 이제 맥락을 이해하려면 상당히 음. 이제 좀 깊이 알아야 되는 측면이 있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설을 하시거나 말씀을 하시고 나서 개송을 꼭 읊어 주시더라고요. 그럼 부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설법을 하시고 나서는 그날 말씀하신 내용을 꼭 개송으로 그렇게 읊어 주셨나요? 그 당시에? 예, 그 이제 그런 개송을 중송이라고 하죠. 중송. 거듭 이제 산문으로 된 내용을 네. 이제 그 시로서 다시 그렇대요. 읊는 거를 중송이라고 하는데 그런 형태가 많이 있죠. 경전에 네. 보면 초기 경전에도 있고요. 네. 대승 경전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한 편 한 편의 시들이 아주 참 굉장한 작품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은 참 위대하신 시인이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정말 많은 시를 읊어주신 그런 어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불교라는 게 아주 시적인 언어를 많이 구사하는 또 그렇죠. 종교이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설법하시는 거를 들을 때는 뭐 그렇구나 하고 느끼다가 개송을 딱 들으면 아, 이게 핵심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경험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불교의 그 설해진 내용을 예. 다시 시로서 요약한다고 할 수 있죠. 그렇대요. 예, 예. 참 기가 막힌 방법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경전 내용 좀 소개할 만한 거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강의하고 있는 대승경전들은 네. 뭐 초기 경전도 그렇겠지만 상당히 이제 뭐 우리 매일 법회 때마다 읽는 반야신경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이제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거죠. 네.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건데 나와 세계가 없다, 삶도 죽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반야신경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예. 그것이 뭐 초기경전서부터 대승경전에까지 내용의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는 것이 이제 힘든데 그걸 조금 설명해 보자면 이 테이블이 있잖아요. 예. 밤새개 테이블이 있다 하면 밤새개 테이블이 우리는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예.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있다고 그렇게 의심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있으니까요. 여기 만져지니까. 예. 그것이 근거는 내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예. 가장 확실한 내 눈으로 봤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눈으로 봤다는 것은 내 눈에 보기에 이게 밤색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이 만든 거예요. 네. 이게 진짜 밤색이 아니고 내 눈이 조작한 거래요. 조작한 거. 예. 그러니까 사실이 조작한 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내 눈으로 봤다는 것은 확인했으니까 이것이 사실인 것이 의심할 수 없는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것이 내 눈으로 확인했다는 것은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전혀 아니래요. 내 눈이 확인한 것이 내 눈이 조작한 거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일체유심자라는 거예요. 네. 일체유심자. 네. 우리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6개의 인식 능력이 세상을 다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진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게 이제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전도몽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제 네. 그거를 이제 아주 논리적으로 분석적으로 설명하는 게 이제 경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설명하는 게 이제 경전 강의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조금 부담스럽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거는 불교를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사람에 관한 네. 사람의 삶에 관한 최고의 과학이다. 그래서 네. 나는 불교를 최고의 인문과학이다 이렇게 네. 정의를 했었는데
더 나아가서 사실이 무엇인가라고 네. 하는 것을 추구하는 아주 엄밀한 의미에서 과학이다. 예. 불교가 예. 그런 측면이 아주 강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대 과학에서 밝힌 사실하고 불교에서 주장하는 어떤 공이라든가 무아하고 상당히 이게 이제 통하는 데가 많다고 많은 네.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많이 예. 있죠, 사실은. 그 보면은 사실 참 2600년 전에 말씀하신 것들인데 굉장히 현대에 와서 봐도 과학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게 많거든요. 이 방금 말씀하신 우리 허상을 보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과학적인 해석을 해보면은 우리가 보는 게 사실은 허상이랍니다. 의사들 얘기로는 실체는 여기 있는데 망막에 비치는 상을 보는 거 아닙니까? 예. 그 허상을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과학적 해석이 가능하고 또 말씀하신 세계가 무한대 아닙니까? 시간 예. 공간이. 예. 근데 현대에 와가지고 천문학에서 무한대라는 게 우주가 무한대라는 게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 그 2600년 전에 그런 걸 보셨다라는 것이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경이롭습니다. 예, 이제 그 아인슈타인이 네, 그 시간이 네, 상대적으로 존재한다고 하잖아요. 네, 네. 공간도 예, 상대적으로 상대성 이론. 예. 상대성 이론이긴 한데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절대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게 존재하기를 상대적으로 존재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연기거든요. 어떤 조건에서는 시간이 이렇게도 존재하고 이렇게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더 나가면 모든 존재는 연기한다고 하는 것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존재는 상대적으로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개념이거든요. 개념. 네, 네, 공간도 개념이거든요. 그 시간과 공간이 개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개념은 인간이 만든 개념이에요. 인간한테만 통용되는 거라고. 네, 이게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거든요. 네. 이게 시간과 공간 자체도 인간이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네, 틀이에요. 그것은 네. 조작된 거예요, 사실. 네, 시간 공간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란 말 자체가 인간한테만 통용되는 인간의 업을 가진 사람들한테만 통용되는 네. 어떤 개념이에요. 네. 거기에서만 의미 있는 개념이에요. 네, 그렇군요. 말씀 듣고 보니까 그 반야심경 참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고 핵심이다 이런 느낌이 예, 그렇습니다. 들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 행사 때마다 불교 행사가 반야심경을 꼭 합성을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스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선 저부터도 좀 공부를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신 시청자들 중에서 공부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참여를 할 수가 있죠? 이제 안동 복용사로 전화를 네. 하시면 거기 담당자가 아주 자세하게 네, 연락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네,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안내해드릴 겁니다. 예. 그리고 12월부터 불교방송 불교진흥원에서도 또 그 수업을 강의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예, 그 불교진흥원에서 주최하는 대원불교대학에서 예, 원각경 강의를 12월부터 2월 달까지 3개월간 강의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흥원에서 강의가 있게 되고 우리 불교방송도 텔레비전을 통해서 방송이 되는군요. 예. 예. 그 원각경이니까 예. 네, 그 3개월 동안 원각경 공부를 잘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오경스님의 스승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저는 이제 원래 이제 그 한국불교연구원 네. 구도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제가 그 처음 불교하고 인연을 맺었습니다. 네.
돌아가신 이경 박사님한테 예. 불교를 처음 배웠고요. 그 구도의 단체에서 그 옛날에 송강사 수련대를 갔었습니다. 그때 구산 스님을 처음 뵙고 나도 저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그 출가를 하게 됐습니다. 구산 스님을 뵙고 출가 발심을 하셨군요. 예. 예. 그러면은 어디로 출가하셨습니까? 예, 순천 송강사로 순천 출가. 송광사로. 예. 예. 그 후에 어떤 길을 겪으셨죠? 이제 송강사에서 이제 행자 생활도 하고 예. 강원도 나오고요. 예. 또 이제 선방도 한 10년 다니고 또 이제 화엄경을 보기 위해서 지금은 없어졌다고 하는데 실상사의 화엄왕님 제가 일기 출신이라서 예. 화엄경도 2년 동안 또 열심히 본 기억도 있고요. 거기에서 또 강사 생활도 좀 하고요. 10년 전서부터는 이제 제가불자들을 위해서 경전 강의를 경전 공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구산 스님이 연사 스님이 되십니까? 아니죠. 저는 이제 구산 스님이 돌아가시고 아, 구산 스님의 이제 상자 되시는 분 현자 호자 스님이 제 은사 스님입니다. 아, 현호 스님. 예. 현호 스님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뭐 현호 스님은 이제 구산 스님을 모시고 조계 총림을 처음 이제 개원하셨고요. 예. 그리고 이제 송강사를 중창하신 분이죠. 예. 송광사를 중창하신 현호 네. 스님. 네. 네, 그러시군요. 그 우리 스님께서는 공부하실 때 어떻게 공부를 하셨습니까? 일단 이제 제가 이제 경전 강의를 하니까 예. 경전만을 공부만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사실 이제 경전 공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실상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예. 그것을 이해하려면 내가 세상의 실상을 봐야 돼요. 그런 보려는 노력, 그걸 선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경전은 선수행이 없이는 그것이 가치되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의 실상을 보려는 노력, 그걸 선수행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함께 경전은 그래서 저는 경전을 경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예. 경전은 세상을 보는 걸 통해서 세상이 이렇게 존재하는구나, 이게 이런 뜻이구나라고 이해하는 것이 경전 공부지. 예. 경전을 글로 이해하는 것은 그것은 불교 공부이거나 경전 공부라고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예. 항상 주장합니다. 경전 공부와 선수행이 같이 가야겠군요. 예. 그러니까 경전만 보고 있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가 있고 예. 또는 경전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선만 하겠다 이것도 또 문제가 있겠군요. 예, 그렇죠. 선수행을 효과적으로 하기 예. 위해서도 경전 예. 공부를 해야 되고 경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선수행을 통해서 내가 실상을 보는 통찰력이 조금 생겼을 때 예. 경전이 이해가 되죠. 예. 그러니까 그런 통찰력이 없으면 경전이 어떻게 세상을 설명하면 이럴까 저럴까 상상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끊임없는 이제 그 생각 속에 예. 상상 속에 있기 때문에 경전의 진정한 이해가 올 수가 없겠죠. 그렇군요. 경전 공부와 선수행은 반드시 같이 가야 한다. 그래서 예. 이제 그게 이제 보조 국사 스님의 이제 정의 쌍수 이론이죠. 예, 예. 선정과 지혜는 반드시 같이 닦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뭐 하나의 이론이 아니고 예. 이거는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이론입니다. 예, 예. 정해 쌍수 이론. 예, 그렇군요. 요즘은 중고등학교에서도 한문을 잘 안 가르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는 한자를 보면 아주 낯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 경전 보면은 이제 한문 경전이 대부분이고 또 불교의 미래를 위해서는 참 이것도 또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스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실 이제 뭐 불교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려면 언어의 장벽이라는 게 있죠. 예. 이제 특히
뭐 한문이라든가 또 이제 또 초기 경전을 하면 산스크리트든가 빨리어라든가 예. 이제 이런 장벽이 있는데요. 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문이라고 하는 게 특히 이제 저는 금강경 같은 거나 뭐 원각경 같은 걸 보면 한문이 어려워서 경전을 못 보는 게 아니고 글의 내용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겠죠. 예, 한문은 저는 한 중학교 2, 3학년 정도 옛날에 한문을 배울 때 중학교 2, 3학년 정도의 한문 실력이면 금강경이나 원각경을 보는데 특히 불교 한문을 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예, 유교 한문 같이 아주 난해하고 굉장히 문학적인 글이 아니고 이 철학적인 글은요. 네. 글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 그 내용에 담긴 내용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고 힘들어하는 것이지 예. 사실 그래서 그러한 조금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글화가 꼭 필요하긴 한데 그러니까 한글과 한문을 같이 보면 됩니다. 예, 예. 그렇게 이제 한글을 또 번역을 해놓으면 좀 애매한 데가 있어요. 예. 그걸 또 한문으로 보완하면 되고요. 예. 한문만을 꼭 봐서 한문 공부가 곧 불교 공부가 아니거든요. 아. 한글을 보다가 조금 이게 무슨 뜻인가 더 정확하게 좀 보고 싶다 하면 예. 한문을 찾아보면 그 한글과 한문을 비교하면 그렇게 뭐 언어 때문에 한문 예. 때문에 장벽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중학교 과정 정도에서 배우는 한자 예. 그 정도만 가지고도 불교 공부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군요. 예. 그 이제 빨리어라든지 산스크리트 같은 것도 교육을 요즘 많이 하나요? 절에서는? 예,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네. 많이 하고요. 어.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 경전을 보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예. 그 중요한 단어들, 네. 중요한 용어들은 이제 빨리어나 산스크리트 원어를 찾아서 아. 이것이 원어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불교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그렇겠네요. 예. 그 원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으니까. 예. 그 영화 나란 말싸미를 보면은 우리나라 스님하고 일본 스님이 산스크리트어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 근데 그런 게 현실적으로도 가능하겠군요. 예, 그럴 수 있겠죠. 그 유럽에서는 요즘 이런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제 라틴어를 해독을 하려면은 뭐 전문적으로 전공한 학자들 외에는 수도원을 찾아가야 되는데요. 수도원에서는 라틴어로 공부를 하니까. 근데 우리도 한자 공부를 이렇게 등한히 하면은 언제 먼 미래겠습니다만은 한자 해독을 하려면 절에 가야 되는 시대가 혹시 오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돼요. 예, 하나의 언어는 뭐 네. 많은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더 가면은 진짜 유럽 사람들이 그 라틴어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이질감처럼 한자에 대해서도 그런 이질감을 느끼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걱정이 돼서 한번 네.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그 스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우리 시청자들도 그 경전 공부에 참 초심을 낸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초심 불자들을 위해서 경전 공부를 어떻게 해나가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먼저 이제 그 불자들은 모든 수행의 출발점은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네. 그렇죠. 이제 우리가 부처님 하면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다, 불교를 믿는다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걸 의미합니다. 네. 부처님은 어떤 신이 아니기 때문에 네. 부처님의 가르침이 곧 부처님이죠. 사실은 네.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내가 그런 발언을 항상 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불자들이 내가 불자로서 진정한 불자가 되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고 좀 깊이 있고 깊이 있게 좀 알아야 되겠다는 좀 발언을 하는 것을 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 그 바탕 위에서 모든 신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저는 이제 이렇게 불교 해설서도 중요하지만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접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대승 경전이 조금 힘이 들면 초기 경전들, 특히 이제 수타니파타라든가 법구경이라든가 아함경들은 누구든지 한글 번역본이 많이 있으니까 예. 그걸 가지고 꼼꼼하게 읽으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조금 더 나아가면 대승경전들을 이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요. 네. 거기서부터 불교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초기 경전부터 공부를 시작해야겠군요. 초기 경전을 공부하고 나아가서 대승 경전으로 나아가는 예. 그런 길을 밟아야겠군요. 불교 공부하는 데는 스승이 참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교 공부를 저도 해보지만 불교는 혼자 하기에는 너무 벅찬 거예요. 이게 혼자 하기에는 혼자 불교 공부를 하기에는 저도 이제 이경 교수님이라든가 많은 스승들을 여기저기서 하면서 이제 조금 하는데 옛날에 제가 대학교 때 탄허 스님을 한번 뵌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탄허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불교는 천재가 30년 해야 조금 감이 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런 만큼 불교는 아주 심오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예. 혼자 공부하기는 참 힘들구나. 아. 그렇지만 혼자라도 많이 이렇게 시행착오를 해봐야 스승을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많이 생각하고 또 많이 고민하고 방황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좋은 사람을 만나도 좋은지 모르거든요. 그렇겠죠. 그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자기한테 맞는 이렇게 이제 또 여기저기 끼웃끼웃하면서 예.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괴테 파우스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진리를 찾는 자는 방황하기 마련이다. 그렇지.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황이 예. 요새는 그런 실용성 때문에 그 방황을 되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 방황이 있어야 사실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예. 모르면서 다 아는 것 같이 있는 것이 이상한 거지 모르는데 모르는 것을 혼란스러워하고 방황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예. 그렇군요. 천재가 30년을 공부를 해야 그러니까 우선 발심을 내는 게 중요하겠고 그다음 많은 모색과 시행착오를 해야겠군요. 그래야 어떤 어른이 정말 참 스승인가 하는 걸 보는 눈도 가지게 될 자기가 것이고 생기죠. 그렇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경전도 보이고요. 그렇겠네요. 역시 노력하고 방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스님께서는 앞으로 참 더 많은 일을 해 나가실 걸로 보입니다. 스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발언과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특별하게 계획은 없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공부 모임을 더 충실하게 사실 이것은 제가 좋아서 하고 제가 부처님 말씀이 좋고 공부하는 게 좋아서 같이 공부하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내 수행으로 또 내 수행이 또 남한테 도움이 또 된다니까 그런 의미에서 더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부 모임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널리 퍼져나갔으면 하는 항상 그런 소박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리이타라는 말도 있는데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하는 봉사가 나의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그 말씀이시군요. 네. 오늘 스님을 참 모시고 여러 가지 경전에 대한 얘기, 수행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야말로 참 아주 뜻깊고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불자는 꼭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하는 알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항상 서원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서원이 삶 속에서 조금 매일같이라도 경전을 좀 보고 또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걸 갖고 사유하고 관찰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의미의 불자, 진정한 불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부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자, 예. 바로 알자. 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뜻하시는 일 다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 오늘은 안동 보경사 주지십니다. 또 정예학당 학장이시죠. 오경 스님을 만났습니다. 그야말로 참된 경전의 향기, 선의 향기가 가득한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초기 경전인 법구경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둥근 보름달처럼 온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찬 이. 그를 일러서 진정한 구도자라고 한다. 우리 마음에 부처님 가르침으로 가득 찬다면 어찌 그 마음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부처님 경전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또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불하십시오.